2월 14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유독 29기 신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부산 선발급도 신인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회차 광명 선발급 경주도 5경주 중에서 5라운드 중에서 4라운드에 신인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백유태, 2라운드에 신동현, 3라운드에 권순호, 4라운드에 권호철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속감 쪽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우승이나 2차권 진입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강급자들과 맞대결에서 과연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감 쪽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29기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강급자들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지정훈련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권순호, 백유태, 임대승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순호, 백유태, 임대승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권순호하고 홍미웅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권순호의 희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홍미웅은 마크도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유태, 권호철, 신동현 선수 29기 선수들 3명이 연합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백유태가 종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상원, 류재현, 박일영, 정동환, 김창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상당히 좀 느리게 전개됐었고, 느리게 된 경주에서 인터벌에서 류재현이 추입 승부로 한상원을 제압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 통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희속 자체가 너무나 느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임대승하고 신익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주팀 서둘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속감 좋았었던 임대승이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순호, 백유태, 임대승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백유태 시속감 쪽의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유일한 연대세력 이용주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연말 선행으로 우승 차지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용주가 작년 연말쯤 허리 부상 수술로 인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는 이용주, 백유태 입장에서 이용주와 적극적인 연대권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김만섭이 힘을 쓰고 임대승, 여기 홍명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한서, 한상원이 앞으로 잡거나 뒤를 잡고 자리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백유태하고 이용주가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주를 앞에다 두고 백유태가 이용주로 활에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백유태가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치고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임대승도 직전 결승전에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대승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봤었는데, 직전에서 잡히다 보니까 2차권 복승만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좋았었던 임대승입니다. 우수에서도 선행 승부 펼쳐 나갔었던 임대승, 힘을 쓰게 된다면 백유태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12살 많은 임대승보다는 아무래도 임규태가 작전적에상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륜이 주종목이었었던 선수입니다. 임유섭이 친구인데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백유태가 이용주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백유태하고 임대승의 동반 입장 쪽에, 백유태하고 임대승의 동반 입장 쪽 경주의 중심 가져가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유태하고 임대승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만섭이 17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초주보다 많고 있긴 만큼 치고 나갔을 때 쫓아 나서는 받아가기만 한다면 김만섭도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백유태하고 김만섭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만섭도 너무나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유태 뒷자리를 임대승이 따라 나서거나 임대승이 힘을 쓰고 백유태가 살짝 넘어서는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이용주를 앞에다 두거나 혹은 또 자리 선정해서 백유태가
하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임대승도 우수에서는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냈었던 기록을 갖고 있는 임대승입니다. 임대승의 뒷자리를 홍명이 막혀 나가거나 임대습의 뒷자리를 김만섭이 막혀 나갔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임규태가 퍼질 가능성,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임대승하고 김만섭입니다. 임대승하고 홍명이에요. 임대승하고 김만섭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만섭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고 홍명도 노장이라는 점에서 백유태하고 임대승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쫓아가기는 좀 힘든 겨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백유태하고 임대승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백유태하고 임대승을 묶어서 김만섭, 홍명으로 좀 양분해 보시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김만섭의 후미권 마크 정도가 좀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백유태가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임대승, 김만섭, 홍명으로 이어지는 노조 안승도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신동인이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기람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신동인. 문제는 신동인 외에는 나머지 6명이 노조 선수들입니다. 신동인이 챙겨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속이 빠른 경주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딸려 들어가도 누가 쫓아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가볍게 배팅하는 전략, 쉬어 가시는 전략이 아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진욱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박태호가 앞장서고 임근태, 공동식, 권문수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신동인이 치고 나갔을 때 받아서 갈 수 있는, 쫓아서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받아갈 수 있는 정진욱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동인하고 정진욱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임균태도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따라 나설 수 있는,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임균태가 좋은 자리에 잡아놓는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신동인하고 임근태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욱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임근태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신동인은 안 빠지죠. 정진욱, 임근태로 양분하신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으로 버텨낼 수 있는 선수는 박태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차권에서 박태호 선정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후차권에서는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배당판도 다소 좀 분산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누가 쫓아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가볍게,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욱하고 임근태의 선정 가능성, 정진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6대1로 싸우는 편성에서 신동현이 내선에서 갇혀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신동인이 경주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이런 편성에서는 정진욱이 재미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태호라든지 정진욱의 득자리를 임근태가 막혀 나갔을 때는, 신동현이 빠졌을 때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정진욱하고 박태호죠. 정진욱하고 임근태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 후착 찾기 경주인 만큼 신중함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29기 신인 5번 권순우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권순우 입장에서는 김창수, 조영근, 정성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장동민까지 연대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순우 입장에서는 김창수를 적극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가 자리 잡고 권순우의 조영근 수두로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고, 김창수가
배석현하고 김민욱의 협공을 넘어선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권순우가 김창수, 조용근을 뒤다 붙이면서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가 선행 나서면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마크는 곧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순우의 뒷자리 김창수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권순우가 김창수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다 높죠. 배석현 활용해 나갈 이유는 없고 또 김민욱도 활용해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권순우 입장에서는 김창수와 적극적인 연동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가 앞장서면 동반 입상은 힘든데 마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권순우하고 김창수의 동반 입상 쪽으로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석현이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민욱의 S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권순우하고 김민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권순우하고 김민욱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순우 입장에서는 배석현, 김민욱을 철저하게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창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연합 가능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배석현이 힘을 썼을 때 김민욱이 몰고 가죠. 권순우, 김창수, 조용근 순으로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배석현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김민욱이 이를 활용해 나갔을 때 권순우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노조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이죠. 김민욱하고 배석현을 묶어 나가신 전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욱하고 배석현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라인 전환에서 김창수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민욱과 김창수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배석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만큼 김민욱과 배석현의 동반 입상, 김민욱하고 김창수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권순우하고 김창수, 권순우하고 김민욱 중에서는 권순우하고 김창수의 전략적 연합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근도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창수 뒷자리를 조용근이 밀착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창수가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권순우, 김민우, 배석현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권순우, 김민욱, 배석현이 삼복승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석현하고 김민욱을 상대로 권순우가 김창수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권호철이 최대용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평팀에서 함께 올려나가고 있는 두 선수 전법적인 궁합은 상당히 좋아요. 한데 문제는 류지원이 초조보다 많고 있을 때는 최봉기가 자리 잡고 신익희, 박일영, 여기에 김용대 순으로 자리 잡았을 때 권호철이 최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봉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신익희, 박일영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권호철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권호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최대용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최대용도 선행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권호철의 뒷자리 최대용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호철하고 최대용의 동반 입상을 이번 편에서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호철과 최대용의 동반 입상, 권호철과 최대용의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권호철하고 최봉기의 동반 입상, 최봉기가 때렸는데 권호철이 최봉기만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권호철하고 최봉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호철하고 최대용, 권호철이 최대용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정면 대결입니다. 최대용 챙겨 나가면서 최봉기 결승 못 가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호철하고 최대용, 권호철하고 최봉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봉기가 힘을 쓰고 신익희가 밀착 막혀 나가거나 박일영이 끌어내서 최봉기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권호철이 최대용 믿다가 최대용과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권호철 중심을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최대용의 신익희입니다. 최대용의 박일영 정도는 맞대결 시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최봉기하고 신익희예요. 최봉기하고 박일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호철이 최대용과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위대로 한다면
권호철, 최대영, 최봉기를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봉기가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래저래 신익희가 호미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최봉기하고 신익희를 묶어서도 권호철, 최대영이 고전하게 된다면 최봉기, 신익희 여기에 박일영까지 노조서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호철이 팀 선배 최대영을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챙겨주면 쫓아는 알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5번 최봉기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점, 권호철하고 최봉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최부건이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기량면에서도 월등하고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부건이 강봉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은 항상 좀 수월하게 짜여졌어요. 김상근이 힘을 쓰고 최부건이 몰고 가고 강병철과 임범석이 흥미껏 마크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근이 힘을 써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부건도 결승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강병철이라든지 임범석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범석이냐 강병철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죠. 아무래도 우세선 내려는 강급자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노장에다가 연대 사력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최부건의 뒷자리 꽤 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부건하고 강병철의 동반 입상, 우세선에는 강급자들의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부건하고 강병철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범석도 호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강병철은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하지만 임범석은 쫓아가는데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득점만 놓고 보더라도 강병철보다는 임범석이 은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부건, 임범석을 뒤다 붙이는, 임범석을 챙겨 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건하고 임범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부건하고 강병철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이변을 만들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부건을 중심으로 강병철, 김성근 양분에서 그 중에서도 강병철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때릴 선수는 김성근이고 최부건을 중심으로 강병철, 임범석이 마크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부건이 의도적으로 병주 태우면서 김성근을 사령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병철이라든지 임범석이 타결에 밀려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성근의 3차 건전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힘을 써서 버텨내기 어려운 만큼 최부건 중심으로 강병철, 임범석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29기 신인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제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차권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